정책 얘기 조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, 지금 정부가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다주택자분들한테도 SOS를 좀 치는 움직임이 보이는데, 등록임대, 임대사업자 살리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좀 보입니다.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임대사업자분들을 적폐로 좀 몰아세우면서 소급가세를 때리는 바람에 10년 걸어도 정권 바뀌면 이거 뭐 결국 다 그때 재현되는 거 아니야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지금 정부한테 조금 재현 같은 거 좀 해줄 수 있으면은 좀. 정부의 정책이 신뢰를 시장에서 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보실 거예요. 뭐 심지어 정부가 그렇게 뒤통수를 때릴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. 특히나 그땐 강권했잖아요. 약간. 그렇죠, 맞아. 이거는 좀 문제가 아주 크죠. 정부가 하래놓고 곧바로 말 바꾸는 거 정도가 아니라, 사실 그래서 지금 그때 뭔가 좀 피해를 세게 보신 분들은 보통 그게 원한 정도가 그럼요. 아니라 가운 정도 될 수도 있어요. 절대 정부만 믿지 마라. 그럼 이건 정말 답도 없어요. 좀 그런 신뢰를 잃는 행동을 좀 정부에서는 안 했으면 한다가 저의 생각이고. 네. 근데 그걸 또 누군가는 그러시더라고요. 지난 정부의 정책 영속성을 가져가야 된다고. 그래서 그건 전 정말 모르겠어요. 아닌 건 빨리 바꿔야죠. 네. 임대사업자 제도가 정상화가 되면은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좀 미칠 수는 있을까요? 있어야죠. 있을 수 있게 제도가 나와야죠. 일반 과세로 15년씩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란 좀 사실 어려워요. 누군가에게 제안을 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. 돈을 15년간 묶어놔야 되는데 안 할걸요, 많이들. 그렇게 너무 길고 15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요. 길죠. 이제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많으니까 웬만하면 다 재건축할 때 돼요. 그죠. 그러면 이게 무슨 아파트가 될지도 상상도 못하고 이런 걸 어떻게 15년씩 아무 혜택 없이 가져가겠어요. 그래서 지금 건설임대만 혜택이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마 정부 생각과 달리, 근데 정부 생각이 그건 것 같던데요, 제가 보니까. 굳이 그렇게 많이 안 사게 좀 하고 싶은 것 같은 느낌이. 왜냐면 2개부터 등록하는 것부터 보도자료에 써 있었는데 하나는 왜 안 되냐 했대. 하나는 임대사업으로서의 의미가 좀 적기 때문에 그냥 사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써 있어서, 정부의 의지는 뭐 3주택, 4주택, 5주택 이런 거 하는 것들은 그렇게 썩 반기지 않는 듯한 느낌이 보도 자료에서 느껴졌습니다. 네.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서울 수도권으로 한정할게요. 향후 몇 년간 집값은 좀 이런 형태의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. 물론 뭐 시장이라는 게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이 대표님 인사이트로 봤을 때 이런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. 이런 시나리오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난 정부 때는 얼마나 더 정책이 악화돼서 못 갖고 못 사고 못 팔게 할 거냐가 주력이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도 또 얼마나 더 대출이 좀 원만하게 되고 하게 할 거냐가 사실은 좀 나와줘야 되지만 많이 나와줬고, 사실 또 법안 통과될 것도 많은 상황, 취득세도 그렇고 맞아.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그런 건 좀 다 배제하고 지금 정책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아까 말씀드렸던 5억에서 9억대 주택들이 서울에 좀 원만히 좀 거래가 되면서 또 그 다음 집들도 거래가 되면서 1주택자나 이런 분들이 자기 집을 팔았다는 뜻은 자기 집을 팔고 세입자로 영원히 살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죠?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보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파는 거니까, 거래가 있다는 건 또 그 다음 매수 거래도 또 수반할 가능성이, 추가 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거래가 활성화되는 시점이 이제 발생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 차근차근히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근데 그랬을 때 아까 볼륨존들은 매물이 좀 많으니까 천천히 움직일 수도 있는데, 그렇게 해서 다음 단계로 움직였을 때 거기가 볼륨이 좀 작다. 선택지가 몇 개 없는데 사람들은 가려고 한다. 그러면 또 움직이는 속도가 빠를 수 있잖아요. 네. 그게 이제 우려될 것 같고, 정부서 왠지 그거를 강남 3구 더하기 용산이라고 왠지 정해놓은 것 같고, 그죠. 이건 뭐 대체로 다 예상하시는 바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결론이, 상급지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정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아까 올해 좀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 아까 5억에서 9억과 15억 초과 여기가 가장 움직임이 좋지 않을까, 그런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고, 거기가 아닌 것들은 조금 저조하지 않을까 생각도 조금은 하고 있고요. 저렴한 물건들은 누군가가 좀 많이 사줘야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. 그래서 그거를 또 막기 위해서인지 너무 많은 주택을 사는 것들에 혜택을 크게 주는 것들은 없구나를 지금 또 느끼고 있습니다. 누구를 위한 정책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저번 정부의 정책에서 많이 바뀐 건 사실이고 자유도 많이 준 것도 사실이고,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진짜 잘 생각해 보셔서
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해야지. 괜히 뭐 중간 단계 이런 거 해서 여기서 벌어서 다음 단계로 뭐 어떻게 가야지라고 했을 때 잘못된 선택할 가능성이 올해 좀 되게 높은 것 같아요. 그게 사람에게 자유를 너무 많이 주면은 선택을 오히려 못 합니다. 오히려 뭐 내 꿈은 하나야 이렇게 딱 정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거 가죠. 선택지가 많을수록 오히려 사람들이 선택을 못 하는 거고 올해가 왠지 그럴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정부의 정책들은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이런 거 사두기를 더 편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. 더 사람들이 고민이 많을 것 같지만 저는 그럴 때일수록 아까 집중해야 될 것들은 그냥 오히려 답은 하나로 나와 있는 거 아닌가. 그게 저는 올해 서울일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는 그러면 결국 애널리스트 이상우의 예측이 틀린 한 해인지, 만약 그렇다면은 수많은 병어점을 정확하게 맞춘 사람이 왜 작년에 틀렸는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. 뭔가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전 좀 뭐 하다 말겠지 했던 것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대표적인 게 아까 심리 위축이 너무 컸는데 이렇게까지 심리 위축을 가져올지 몰랐어요.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정부가 출범하면서 좀 빨리빨리 할 줄 알았어요. 대선은 2월 달에 있었고 5월 달에 취임하면은 좀 빨리빨리 할 줄 알았던 것들이 너무 늦게 나왔어요. 그래서 너무 늦게 나오면서 심리가 이게 한순간에 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던 점이죠. 그래서 정부 정책, 공약집 이런 것들의 내용이 실현되는 시기가 너무 오래 걸렸다. 심지어 지방선거도 있었는데 그렇죠. 그래서 그게 좀 제가 생각했던 좀 안타까웠던 저희 개인 입장에서는 네. 시장이 제가 생각했던 대로 안 돌아가는구나를 첫 번째 보게 됐고 두 번째는 아까 금리 부분이 생각 이상으로 충격을 줬던 것 네. 같아요. 사람들 마음에 되게 차가움을 가져왔구나. 그래서 생각 이상으로 예민하게 반응이 되면 시장도 움직인다는 걸 느꼈으니까 올해도 정부 정책이 예민하게 나올 건지 거기에 있는 시장도 예민하게 반응할 건지 좀 유심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우리 저도 뭐 잘 보고 다 받아보고 있는 그런 잡지 부동산 라이프 대표님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쓰시는 그런 거죠. 1호로 갖고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, 중꺾마를 이렇게 좀 부제로 다셨어요. 새해 첫 월호에 첫 부제를 고민 많이 하시고 다 하실 것 같아요. 이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고 정리할까요? 이럴 때가 사람들이 되게 침울해요. 특히 지금 명절 앞두고 있고 요즘 주식도 갑자기 요즘 주식 오르잖아요. 좀 몰랐죠. 이것도 사람들 또 충격 먹었을 것 같아요. 안 오른다고 그랬는데 올해 연초부터 막 또 되니까 또 이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맨날 우리는 주저하다가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이번에 축구도 사실 저는 16강 못 갈 줄 알았는데 그 되게 좀 감동했거든요.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꿈이 무엇인가. 주택이라는 게 저는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부수적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돈만 벌겠다고 매물 정하시면은 잘못될 수도 있단 말이죠. 그래서 그게 특히 심했던 게 21년도 네.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생각했던 것들도 많이들 사셨던 것 같고 그래서 아까 꺾이지 않는 마음에 내가 좀 자산 축적을 하겠다가 당연히 깔려 있겠지만 그거 더하기 좀 위험하지 않은 조금 편한 투자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올해 좀 있다면은 앞에도 약간 좀 잘못된 결정으로 결과가 조금 어색할 수 있어도 네. 지금 내가 내린 결정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지금 하는 게 맞다고 봐요. 그래서 저희 손님들도 보면 최근에 엄청난 결정을 하셔서 엄청나게 좋은 걸 사신 분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야, 저 진짜 용감하다. 다른 사람들 결정 절대 못하는 것들을 결단을 하시는 걸 보고 저게 정말 사자의 심장인가 보다. 저는 놀랐어요. 그래서 이번에 되게 좋은 거 사셨어요. 상상도 할 수 없는.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사나. 저도 확실히 느꼈어요. 그분도 그 얘기 하셨어요.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사냐고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길고 긴 우리 이 대표님 인터뷰 이렇게 성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셔가지고 좋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단기간 내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. 또 시장에 출연이요? 네, 시장에 또 중요한 변곡점이 발생할 때 또 이 대표님 인사이트가 필요한 그 시점에 또 열심히 제가 읍소해가지고 다시 또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